만약 하이데거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주식 투자를 했을까? 주식 대박을 치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까? 로또 1등이 되면 불안은 사라질까? 하이데거와 주식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관계가 있어요. 바로 불안이에요. 우선 질문부터 하나 해볼까요? 만약 지금 하이데거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주식 투자를 했을까요? 성급히 결론 내지 말고 우선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먼저 불안과 주식 투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스피 거래 대금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48%에서 작년엔 65%로 늘었다고 해요. 특히 새 투자자의 대부분이 20, 30대라는 점은 생각해 볼 지점이에요. 이 나라 지표 사이트에는 여러 국가 지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2021년 5월 청년 실업률을 보면 9.3%예요. 전체 실업률 평균이 4%이니까 20, 30대 실업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직 활동을 포기한 68만 2천 명 중에서 절반이 20, 30대라고 합니다. 얼어붙은 취업시장, 치솟는 부동산 가격, 상대적인 박탈감과 분노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비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월급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 복권을 사거나 주식을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집은 은행이 사주는 거지 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은 농담이 아닌 우픈 현실이에요. 예전엔 주식이나 부동산 수익을 불로소득이나 투기처럼 여겼다면 이젠 금융투자는 자산을 불리기 위한 방법으로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고정 수입을 얻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은 주식에 미친 나라 같아요. 예전에 부동산에 미쳤던 것처럼 말이죠. 방송, 출판, 유튜브, 심지어 예능에서도 주식 투자를 말해요. 이런 걸 보면 점점 더 불안해지죠.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딱히 뭘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주식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투자가 실패할까 봐도 두려워요. 주식을 하는 순간부터 핸드폰 앱이나 차트에서 눈을 뗄 수 없다고 말해요. 이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 개개인은 책을 읽기도 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금융과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도무지 이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불안이라는 감정, 기분은 근본 원인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불안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 취업을 하면 불안은 사라질까? 주식 대박을 치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까? 로또 1등이 되면 불안은 사라질까? 사라질 것 같아. 진짜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아. 1등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하이데거와 불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해요. 이렇게 어렵게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얼 세대 신입사원의 50.2%가 1년 안에 일을 그만둔다고 해요. 아니 왜일까요?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정작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 회사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것, 회사에 나사 못처럼 소모되는 삶은 진짜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비록 불안하고 힘들더라도 나의 브랜드, 나의 가치를 스스로 찾고 싶다는 대답을 했어요. 스스로가 가치를 정하는 시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다면 기꺼이 다시 불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안정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과 마주해 현재의 나를 초월하려고 해요. 진짜 나를 찾으려고 해요. 불안이라는 기분, 감정은 이렇게 양면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하이데거와 불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이데거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존재라고 규정했어요. 즉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 물을 수 있고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 과제로 주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저기 개가 있다고 쳐봐요. 저 개가 갑자기 나는 왜 개인가? 묻지 않잖아요. 자, 어쨌든 하이데거는 이런 의미에서 사람을 현존재, 다자인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던져져 있던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바치면서 살아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부자가 되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이데거는 세간의 가치를 자신의 진정한 가치로 착각하면서 사는 방식을 비본래적 실존이라고 불렀어요.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자기를 상실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살다가 문득문득 삶이 허망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이데거는 이런 기분을 불안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진짜 이것 때문일까? 불안을 마주하게 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요. 바로 죽음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저와 이야기를 함께 오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이 불안이라는 기분을 통해 삶이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기 시작해요. 만약 우리가 불안에서 도피하지 않고 불안을 흔쾌하게 수용하면서 세간적인 가치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 삶의 과정들, 주변의 모든 것들의 진짜 의미를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불안이 경이로움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당신 자신, 돈이나 물건으로 환원될 수 없는 나의 본래 모습, 어떤 사회나 기업의 수단이나 도구로서 소모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 현 존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이에요. 자, 처음 드렸던 질문, 여러분 나름 답을 찾으셨나요? 하이데거가 만약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다면 주식 투자를 했을까요? 영상 에필로그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절대 제 생각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럴 자격도 없고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상상력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영상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을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불안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두 줄이 있다고 치자, 두 개의 줄이 있다고 치자. 하나는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붙잡아야 될 줄이라고 하고, 하나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로서의 밧줄이라고 한다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두 줄을 균형되게 잡고 살아갈 것 같아. 때로는 현실의 줄을 놓칠 때 줄이 끊어질 때가 있잖아.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큰 병에 걸릴 때도 있잖아. 그런데 만약 이제 내가 쥔 줄이 이 하나밖에 없다면 이 줄이 끊어졌을 때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되게 진짜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나머지 한 줄, 내 존재의 의미를 찾는 이 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때때로 현실의 줄이 끊어질 때 삶의 어떤 순간이 닥쳐오더라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힘든 일이지? 힘들어.